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숙이 언니께서는 외출하셨습니다. 외출 아니고. 아니 출타. 아니 하여튼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야, 하여튼 출타하신 관계로 저희 셋이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집중하시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이스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입니다. 어디에? 베스트 카운팅 대표입니다. 네, 파인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이너스케어와 KTN을 운영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기 파인힐 부동산, 뭐 베스트 회계법인 이렇게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구글링을 하셔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뭐 주소 같은 걸 어디다가 밝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에다가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시지 않는 한은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겠어? 어떻게 알고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겠어? 저는 에이전트 질로 에이전트 해서 리뷰를 보시고 그러고 전화 주신. 근데 아마 이제 구글에다가 파인힐 조지아. 거기다 써놓으면 안 돼? 그 유튜브 거기다가? 거기다 써놓든가. 아니 근데 이제 한 분이 지금 라그랜지에서 주소 알려주세요. 조이스고 알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답을 안 하고 있어. 열심히 답해주세요. 왜냐면 조이스가 답할 줄 알고 안 하는 거야. 조이스의 질문은 조이스의 우리 남편분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셔서 조이스가 질문은 잘 안 놓쳐. 요즘 조금 다 공사 다망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니 뭘 보냈는데 너무 긴 거는 그리고 이게 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거. 그런 거 우리 답하기 힘들죠. 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complicated. 아니 근데 그분의 상황을 100% 아는 게 아닌데 숫자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잖아. 그러니까는 답을 하면은 잘못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라그랜지에 사시는 분이 조이스 구 연락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이스 구가 이제 남편분께서 올릴 줄 알았는데 남편분이 그걸 놓치셨나 봐. 그랬나 보다. 박 PD 올려주세요. 네, 라그랜지 사시는 분께서 원하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하시고 연락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계약이 성사되면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까는 게 다 진짜잖아. 뭐 만들어낸 얘기들이 아니니까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뭘 궁금해해야 되는지 뭘 알아봐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딱 당신 모두에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얘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통틀어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그렇지. 게 아니라 부분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뭐 30년짜리 롱텀 케어를 사셨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렇게 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에이전트하고 어제 상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하는 얘기를 참고하시고 우리 조이스는 뭐라냐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눈을 키우셔라. 그거예요. 딱 그렇게 그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지식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우리 조앤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토픽은 뭐냐면 클로징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지막 돈 주고받는 그 변호사와의 자리에서 서류가 이만큼이 와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계속 하지. 이제 변호사가 또 미국 변호사가 이제 붙으면 영어로 뭐라고 사인해라. 뭐라고 사인해라. 수십 장을 사인했는데 뭔지 몰라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하래니까 변호사가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클로징 다큐멘트라고 부르는 거에서 특별히 숫자가 나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앤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했죠? 단단히? 네. 아니 왜냐면 숫자는 잘못 말하면 금방 표가 나잖아. 이런 단단해요. 조앤 시작하기 전에 꼭 말하고 지나가야 돼. 구속 아니고 구독, subscribe 눌러주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왜 자꾸만 잊어버려.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두 번 해달라고 아, 우리 네. 박 PD가 얘기했는데 시작할 때 했으면 끝날 때 잊어버리고 시작할 때 안 했으면 끝날 때 겨우 기억나고 지금 우리 형편이 겨우 그래요. 아, 네. 네. 유튜브도 잘 되기를 네. 네, 네. 우리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맞아요. 분이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 다행히. 네. 자, 오늘은 클로징 다큐멘트 보는 법. 네. 뭐부터 설명할 거예요? 일단 클로징이 뭔가 그렇지. 항상 퀘스천이 중요합니다. 잠깐 이제 내가 자꾸 똑똑해진다 그러잖아. 조앤도 이제는 말하는 그 방법,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법도 아주 이제 달라진 것 같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클로징이 뭔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클로징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오시면은 뭐 잔금 치르는 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한국에서는 뭐 처음에 돈 내고, 또 중간에 돈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번 돈 그러니까 내죠.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예, 나눠져. 그렇게 하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나눠서 내?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난가 봐. 근데 이제 미국은 계약금을 걸어 놓고 마지막에 한 번만 클로징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 클로징에 involved된 관련되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집이니까 집을 파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집을 사는 사람 당사자가 있고 자 그러고 나면 이 사는 사람이 당신이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으로 집을 사지 않으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렌더가 거기에 융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조지아는 클로징을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변호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 있으면은 양쪽에 또 도와준 에이전트들이 거기에 들어 있을 수 있고 그죠? 많이 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조지아에서 클로징을 하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클로징 테이블에 앉게 돼요. 그럼 랜더는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지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6파리가 앉아서 클로징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고 바이하고 셀러는 열심히 사인하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이제 사인하는 걸 지켜보고 공증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클로징 이 돈 계산하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바이어의 융자가 다 끝나고 clear to close. 렌더가 모든 이 사람의 융자 컨디션이 다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고 나면 은행은 이제 클로징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클로징을 담당할 변호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어. 그래서 융자가 다 진행돼서 계약되는 순간, 그 이제 클로징하는 순간까지 보편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보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융자는 한 달 보통 잡아요. 네, 보통 한 달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하고 나면 4주, 5주 이 정도를 네, 하면 예.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네. 예. 그래서 이제 클로징 서류가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는 거기에서 이제 돈 요렇게 된 클로징 디스클로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이어 쪽, 셀러 쪽.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 바이어가 셀러가 서로 주고받는 돈도 있고, 그죠? 은행에서 차지하는 돈도 있고, 이 바이어한테 융자를 해주면서 차지하는 돈도 수수료. 있죠. 수수료. 또 이 바이어는 이 집을 사면서 세금을 내죠. 재산세뿐만 아니라 트랜스퍼 텍스라는 세금을 또 내요. 트랜스퍼 텍스? 네. 옛날에는 이게 셀러가 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이어가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 내는 세금, 정부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내는 모든 뭐 인지대 이런 것까지 다 레코딩 피 그런 게 이제 또 들어가고 그것 말고 이제 또 은행이 이 사람을 융자를 해주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낼까봐 은행이 에스크로라는 걸 만들어서 이 바이어한테 미리 걷어놓는 따로 에스크로가 또 셋업이 되니까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얘기를 드릴 텐데 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셀러들이 집을 팔고 싶어서 에이전트를 이제 상담을 하려고 부르면 우리가 딱 가면 이 집을 팔면 저한테 얼마가 떨어질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맞아. 그렇죠? 아니 우리 딸이 이번에 집 판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얼마 받니라고 먼저 너한테 오는 건 얼마니?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셀러가 내야 되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는 가격 빼기 셀러가 낼 돈을 계산하면 그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셀러가 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커미션이에요. 부동산 커미션. 그러니까 거의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러는. unless 만약에 오퍼가 들어왔는데 바이어가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가 내주세요 해서 이 셀러가 그래요 내줄게요 했으면 그 돈도 이제 빠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셀러가 내야 될 포션의 가장 큰 거는 부동산 비용이에요. 근데 그것만 내는데 왜 이렇게 조금 받지? 아, 융자를 걷어가잖아.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융자 걷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비어스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비어스한 근데 거가 생각이 안 드는 그래,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책을 빌린 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건 생각 안 나고 집값이 이만큼인데 왜 난 요걸 받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비용이 왜 셀러가 많이 내냐면 셀러가 내서 그거를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나누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6%라는 커미션을 내야 되고 그 이외에 셀러가 내야 될 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어랑 셀러랑 이 집을 소유한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0일이다.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9월 20일까지는 셀러의 소유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날 클로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만 재산세를 셀러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9월 20일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 gwynedd 카운티 같은 경우는 11월 1일이 세금 듀데이시예요. 그죠? 그럼 아직 세금 듀데이시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셀러는 1월 1일서부터 9월 20일까지의 세금 포션을 바이어한테 네가 내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날짜 계산이야. 365일 분의 며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세금의 기준은 언제냐? 작년 거. 작년 세금 기준. 만약에 올해 세금 비리 아직 안 나왔다면 근데 9월 20일이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gwynedd 카운티가 세금이 엄청 올랐거든요, 올해. 예, 이밸류에이션을 올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올해 게 나왔으면 그걸 기준이고 오늘 게 비리 안 나왔으면 작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5, 6월. 그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좀 다 같이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정말 어필해야 되는 게 아니, 너무 5, 6월을 생각해봐. 5, 6월. 5, 6월은 아직 그 올해 거가 비리 안 날아온 상태로 작년 거로 계산을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완전 열받는 그러면 거지. 바이어들이 열받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반년치가 엄청 올라가 그렇게 있잖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클로징 할 때 비리 세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작년 거랑 그러면 바이어가 클로징 변호사를 통해서 셀러한테 클레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인을 해요. 클로징 서류에. 그러니까 몇백 불 차이 안 나는 거는 그냥 넘어가지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리는 건 안 돌려주지만. 실제로 저희 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gwynedd 카운티인데 이게 작년에는 7,000불이 나왔던 게 올해 17,000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올랐어요. 미친. 너무너무 많이. 어머나. 그러니까 너무 까무러칠 정도로 많이 근데 올랐죠. gwynedd 카운티는 그 많은 돈 다 받아갖고 뭐하지? 우리 생활은 별로 안 좋아. 자기가 좀 물어봐줘. 우리도 궁금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봐줘. 언니는 gwynedd 카운티 살고 언니는 gwynedd 카운티 안 살잖아. 빌딩이 여기 있잖아. 아, 그래 우리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나는 집은 여기 없는데 나는 회사가 비즈니스만 여기 gwynedd 있잖아. 카운티에 있어. 근데 있어. 자기는 재산세는 안 내잖아. 재산세는 다른 카운티지. 아니 재산세 내지. 비즈니스 프로퍼티 텍스를 내지. 나는 그게 아니고 그 프로퍼티가 아니라 이 진짜 프로퍼리인 거잖아. 그렇지. 이 빌딩에 둘 대한. 다를 다 내고 있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풀튼은 더 올랐는데 집이 풀튼에 있다고.
그래. 디캡은 어떻고요? 그럼 다 올랐네 뭐. 다 올랐어. 어마어마하게. 아니 올랐어. 풀트는 원래 비쌌잖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는. 아니 풀트는 왜 얘기를 하지? 프로퍼리 덱스 얘기하다가 너무 저쪽으로 샜어. 네, 프로퍼리 덱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셀러가 낼 거는 그게 거의 다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HOA fee. 그렇지. 예. 보통 HOA fee를 1년에 몇 번 내세요? 나는 1년에 한 번. 한 번 내세요? 아니지. 나는 콘도에 사니까 다달이 매달 낸다. 다달이 내죠. 매달 네. 관리비라고 해서 그렇죠. 내지. 그렇게 내죠. 그러니까 타운홈이나 칸도는 매달 내고 우리는 쿼터리. 싱글홈은 한 1년에 한 번 내거나 커뮤니티에 따라서 2번 나눠서 내거나 4번 나눠서 내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을 다 내놓은 경우. 그렇죠? 그렇지. 1년을 다 내놓은 경우는 그것도 날짜 계산. 프로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프로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셀러가 냈잖아요, 1월 1일 날.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받는 거죠. 그죠? 그건 누가 계산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 신경 써야 돼. 신경은 안 쓰지만 계산기로 만나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물론 이제 없는데? 이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하긴 하겠지만 어. 계산을 해보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맞아. 틀린 적이 있어?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틀리진 않았는데 그 HOA에서 돈을 안 줘. 그 전에 HOA에서. 그래가지고서 팔로우업을 하긴 했어야 됐지.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손님의 사례를 얘기할 때마다 손님들이 누군지 모르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아는 거지. 네, 방송을 위해서 그냥 케이스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아주 좋은 커뮤니티에 골프장 커뮤니티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이 집을 렌트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관리한 집은 아니고 근데 그 세입자가 바이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통을 내놨는데 제때 안 치웠어. 또는 블라인드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커튼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거기는 그 카렌인지 캐런인지가 없었어? 왜 그랬어? 캐런이 많지. 많으니까 그렇게 거기는 한 캐런이 거지. 한두 명이 아니지. 그런데도 그렇게 캐런이 했어? 그냥 곳곳에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알게 바이올레이션, 됐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냐면 당신이 이 HOA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렌트를 줘서. 그렇다고 뭐 그 세입자가 제가 만나봤는데 그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거나 그렇진 전혀 아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파인이 10,000몇천 불이 쌓여 있는 거예요. HOA 파인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파인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더해져. 이 HO가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저 나무를 베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래 그 베는데 그 대신 심어야 될 나무의 식종을 정해주는 거야. 도구두인데 두께가 몇 인치짜리. 그런데 마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못 찾아. 아무리 많은 그 나무 파는 데를 가도 그 나무를 못 구하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겠어. 그런데 이제 집을 파실 거면 그걸 다 클리어를 하셔야 집을 파신다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HOA를 인발브를 제가 했죠. 그래서 HOA 매니저랑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라고 한 거 모든 걸 다 해야지만 이걸 클리어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무까지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랜스케이퍼 해가지고 다 그대로 심고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됐지 해갖고 10몇 개의 요구사항을 다 세리스파이 해주고 클로징을 했는데 그 파인이 이제 그거 같으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왜? 클로징 할 때 돈을 받아서 클로징 변호사가 책임지고 받아줘야 클리어런스 레터를 내주겠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셀러는 사실 간단해요. 셀러가 낼 돈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할 게 바이어가 낼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낼 돈은 일단은 우리가 계약금 낸 거는
다운페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그거 물어보세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손님들이 제가 냈는데 계약금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 사는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예를 들어서 30만 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날 은행에서 30만 불을 변호사 사무실에 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한테 받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셀러는 주는 거고 바이어는 받는 거로서 그래서 지금 크레딧이 클로징 되는 거죠.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클로징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클로징 코스트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바이어들한테 받아요.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 바이어가 융자를 안 하게 되면 이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중간자 역할을 할 것 같죠. 그럼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을 셀러가 하나도 안 내고 바이어가 다 낸다. 그러면은 바이어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캐시 거래라면 할 거라면. 근데 역으로 내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이틀이라든지, 그죠? 이 타이틀이 이 마케터블 타일, 정말 사도 문제가 없는 집인지를 다 베리파이 하는 건 바이어의 책임이거든. 그런데 이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오퍼를 쓰고 오퍼를 받고 주고받고 할 때 셀러한테 클로징 코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로징 코스트가 전부 한 10,000불 들 건데 셀러한테는 3,000불 요구를 한다. 리즈너블한 요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셀러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융자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내고 다 내니까 자기가 좀 일정 부분 셀러로서 좀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주면 뭐 서로 윈윈이니까. 그런 건 바이어스 마켓일 경우에나 통하지. 요즘 같은 때 누가 내주겠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클로징 코스트가 정해지면 클로징 코스트 페이드 바이 셀러가 정해지면 그렇게 이제 주는 거고, 그게 없으면 토럴리 이거는 바이어가 내셔야 되는 부분인 게, 일단은 이 안에 이제 융자 비용, 융자 프로세싱 피, 뭐 이자를 사게 되면 디스카운트 포인트 뭐 이런 게 전부 다 바이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고, 뭐 크레딧 리포트 뽑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렌더에서 내가 융자 받는 은행에서 이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징 디스클로저라는 디스클로저 그 자체가 맨 처음에 이분이 A라는 렌더 있어. 그럼 A라는 렌더 은행을 가서 나 여기서 융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LE라 그래서 loan estimate을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loan estimate을 줬을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면 안 돼. 그 같은 내용 여기 들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인데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시지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있고 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거기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loan estimate 안에 당신은 얼마 30만 불 융자를 받아서 이번에 전부 다 클로징 코스트가 10,000불 나오겠습니다 하고 주면 그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같아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얼마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론 차지는 이 은행에서 처음에 론 에스티메이트를 줬던 그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다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크로라는 거를 이제 은행에서 세금과 보험을 이 집주인이 왜 에스크로를 만들겠어요? 은행에서 믿을 수 없어서. 뭘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낼 것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닌데 거기에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 돈 자체만 딱 묶어놓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텍스를 안 냈어. 그러면 은행보다 정부에서 먼저 가져가죠. 은행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텍스 린이 제일 무섭잖아요. 텍스 린이 걸리면 이거 은행은 두 번째 2등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주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잠깐 설명해도 될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융자를 이제 끼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융자를 끼고 사면 내 집은 사실은 은행 거잖아. 뭐 내 거 나중에 나눠주지도 않아. 은행 거야. 근데 은행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조이스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럼 내 은행 건데 정부에서 차압을 해버리니까 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구자에다 따로 넣어놓고 세금을 처리해준다. 그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지. 은행이 자기네들이 내 재산을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린이 발생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진짜? 그럼 린이 발생하고 사실. 그런데 요 트랜잭션에서는 보호를 하겠다는 거지. 요거만. 요거 그러니까 이제 린이 어떤 게 이 사람이 요거는 그래도 집에 대한 텍스는 내라 요건데 IRS는 그럼 IRS는 항상 여러분들의 프로퍼티에 린을 걸 수가 있어요. 텍스 안 내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재산세 다른 텍스 말하는 거지. 프로퍼티 텍스 말고. 그러니까 항상 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거를 프로퍼티 텍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했다가 뭐가 something wrong이야. 그거는 개인한테까지 가기가 할 좀 수도 힘이 있지. 들지. 어떤 엔터티냐에 어떤 따른. 엔터티냐에 다른데 내가 질문하는 게 우리 프로베이트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상속 때문에 프로베이트를 간다. 이랬을 때 이 집이 은행에 아직도 30만 불이 남아 있어. 그런데 프로베이트에서 다 뒤져보니까 아직도 세금이든 뭐 어디서 있었어. 그럼 은행보다 그게 먼저 간다는 얘기야. 프로베이트 가서도. 프로베이트 가서 그렇지. 제일 먼저 순서가 가버먼이 가버먼이야 무조건. 아 정부 윈.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거네.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다르고 이제 크레디터한테 다 연락이 가잖아. 프로베이트 카운트를 가면. 그럼 얘가 first 가겠지. 우리 거 빨랑 달라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은행이. collateralized 되는 거잖아. 집을 담보 사는. 그래서 그래서 에스크로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이 에스크로에는 이제 세금과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융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인데 저한테 와서 클로징 코스트가 얼마나 나올까요?를 물어보셔요. 왜냐하면 오퍼를 쓸 때 얼마의 클로징 코스트를 요구할까요 말까요를 디스커스 하다 보면 그러면 클로징 코스트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얼마를 요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물어보시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에스크로 리저브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에스크로라는 걸 셋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9월 20날 클로징을 한다. 그러면은 11월 1일이 프로퍼티 텍스 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거의 풀 프로퍼티 텍스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험 그 세금 포션이 500불이라고 치면 몇 달치를 걷어야 될지 계산이 12달 더하기 쿠션으로 2달을 더 걷어놓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걷어놓는 에스크로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클로징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행마다 얼마를 몇 달을 쿠션을 둘지를 은행마다 달리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roughly 저는 loan amount의 3%에서 3.5%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라. 그러면은 조금 모자랄 리 없이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파운드라는 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세금과 보험료도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걷어놓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보험료는 집보험, 집보험에 hazard 대해서. insurance, 집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하게 되는 일 중에 타이틀 서치 하게 그걸 되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타이틀 그러니까 이 서치. 타이틀 서치는 타이틀 이그제미너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타이틀 컴퍼니 안에서 일을 하는데 자, 타이틀이 정확하게 뭐야? 타이틀이 집
문서? 집 문서. 그러니까 자동차도 타일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집에 대한 타일을. 집 문서예요. 근데 이게 콜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타일을 이그제미너가 뒤지는 거야. 어떻게 뒤져?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셀러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셀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서부터 다 뒤지는데 몇 년을 거슬러 뒤지냐면 보통 50년을 거슬러. 지금으로부터 50년을 거슬러 뒤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지는데 뒤져서 이 사람하고 관련된 무슨 다른 린이 있거나 그런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실수가 없을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50년인데. 네. 그러니까 50년을 뒤졌다고 하면 그 앞에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 그리고 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몇 주를 옮겨 살았으면. 근데 그거 타이틀 서치가 그 프로퍼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 프로퍼티. 그 사람에 속한 게 아니고.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 서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가를 찾는 근저당, 거잖아. 근저당이지, 한국말로.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다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뭐 없고 이 집은 괜찮아. 그래서 그 타이틀 회사에서 이 바이어한테 우리가 다 확인했고 우리가 인슈어를 해줄게.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타이틀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게 이제 이 타이틀에 관한 이슈들만을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하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그 타이틀 인슈런스를 꼭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돈이 제일 목돈이 나가는 포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그 변호사는 너무나 많은 월스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는 이 집의 셀러가 탐이야. 탐이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 그리고 문제 없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한 1년 사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탐 이전에 데이빗 이전에 뭐 브라이언에 숨어있는 형제였어. 그리고 공동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집을 이 집이 만약에 캐시로 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한 거고 론을 샀어도 나는 뭐 20% 다운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완전히 소멸당하게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걸 사게 돼요. 근데 이 타이틀 인슈런스가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고 융자를 하면 랜더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어요. 아이 또 복잡해지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근저당 설정 됐나 안 된다를 다 했는데 왜? 이 집은 내 소유가 아니야. 왜냐면 은행 소유야. 은행도 그렇지. 소유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은행 거를 프로텍션 해주는 거를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 융자를 하면서. 헐. 그런데 랜더 거는 론 어마운트에 대한 것만 들어주면 되고 나는 풀 하우스 밸류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게 훨씬 더 포션이 많죠. 비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이틀 인슈런스에 대한 피가 좀 커요. 그 클레임하는 렛이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 클레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냥 5% 다운하면 안 한다. 내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내 질문은 그러면 새 집은? 새 집은 해야죠, 당연히. 아니 새 집도 왜 새 집 지금 새 집이라고 문제가 없지 않기 아니,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50년을 서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금방 빌더가 새 집을 지은 데는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빌더가 50년 갖고 있었나?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빌더 그 전에 탐이 있고 빌더 그 전에 브라이언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집을 사주셨나? 땅 주인은 땅까지 문제가 된다고? 나는 좀 직을 해봐야 된다고 봐. 그거는 agree.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면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게 내가 큰 재산이잖아. 사실은 집이. 유일한 재산이야. 사실은 제일 큰 재산인데. 뭘 되게
타이틀 컴퍼니 나는 클레임 레이시오가 아주 낮을 거라 예상해. 어. 그리고 이거를 사실 이 프로퍼티를 사는 사람마다 다 그거를 샀다고 타이틀 인슈런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번에 가서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충격적이었던 왜냐면 거지. 그 사람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케이스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그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들으면 make sense 하거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온갖 하잖아. 일이 발생하니까. 아니 왜냐면 조이스는 언제나 조이스의 오피니언이 보험 사야 돼. 사고는 언제라도 날 수 있어. 뭐 이제 그게 나라고 비켜가지 않아. 이런 쪽인데 오늘은 왜 보험을 싫어할까? 나는 집하고 관련된 everything 다 싫어해. 아니 그 레이쇼가 중요해. 나는 그걸 레이쇼. 우리 찾아보고 싶은 거지. 나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지아하고 뉴저지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이게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떡해요? 나도 뉴저지에 살다 왔으니까 뉴저지는 7, 80년, 100년 된 집이 천지 삐까리잖아. 그렇지. 아직도 히터가 그 레디에이터로 나오는 집도 있었어. 내가 살 때. 그리고 그 옆에 알지 뭐 말하는지 전기 코일에서 히터 나오고 이런 에어로 나오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으면 타이틀 서치 50년에서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100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더 charge 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근데 들어. 또 되게 웃기지 않냐? 이거는 totally offline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 뭐야 이 Native Americans가 와서 다 클레임해야 돼. 그래 맞아. 그렇지 여기 않아? 저기 뭐야 이 스모키 근데 마운틴으로 해서 블러드 오브 트레일 때문에 그분들이 다 많이 돌아가셨지. 많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말도 안 되는 걸 해놓고 왜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스모키 마운틴을 통해서 셰로케 인디안이 저 어디 딴 데로 가셨잖아. 오클라호마 이런 그런 데로 가셨잖아. 그럼 지금 정말 그 말이 이게 만약에 몇백 년 전 거를 인정한다 이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나 문서 있다. 이러면 법을 또 뭔가 만들어 놨겠지. 뭔가 그 어디에서- 사람들은 클레임 못할 수밖에. 어딘가에서 해놨을 것 같아. 아니 우리 그 내가 저쪽 잭슨인가 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어.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해놨을 것 같아. 내가 그 이제 사실은 그 Tears of Troy 그 근처에 살았었잖아. 그쪽에. 그러면 그 독일 마을이 그 동네에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길 이름 이런 도시 이름들이 독일 발음으로 된 데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우리 뭐 3대 위에 할아버지가 와서 팻말 꽂고 그 후로 이게 내 땅이다. 그래서 그 북쪽에 이 조지아 북쪽에 땅 부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팻말 꽂고 되고. 그래서 마을 이름도 맞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한 그 넓은 산림, 나무가 많은 독일 사람. 거긴 오글솔 거기도 가서 닦고 잡고만. 그렇지. 팻말 꽂고 된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정말 인디언 추장의 그 땅이었으면 그래서 요거는 문서를 어딘가에 다 없애버렸겠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근데 뭔가는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거지. 클레임 못하고. 못하도록 했겠지. 여튼 죄송. 아니 근데 아주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야. 왜냐면은 정말로 뭐 탐의 거였고 데이빗의 거였고 브라이언의 거였는데 브라이언의 형제가 와서 클레임한다. 이런 벌써 이거 황당한데 이런 생각하니까 어딘가에선 선이 그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든다. 맞아요. 뭐 그거 말고도 좀 컴플리케이트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세미나 가지 말자. 그렇다고 그런데 가야 돼. 아, 근데 복잡하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야지. 손님들한테 만에 하나 그렇지. 일이 생길 거를 생각해서 어차피 한 번 내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드시라고 말씀. 근데 타이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집이 57만 5천짜리를 샀는데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는 제가 커버리지가 풀 어마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2,700불 정도 돼요. 크구나. 커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10만 불만 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랜더 타이틀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이제 10만 불이니까 200불. 그럼 그 두 개 합친 거를 바이어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 거예요. 이거 미숙이 언니가 오늘 필요했다 저거. 왜? 보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거 꼭 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아 언니가? 언니는 그랬을 것 뭐 같아. 얘기했겠어. 자기 돈 자기 주머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셔? 보험이잖아. 인슈런스. 야 근데 은행은 하긴 뭐 돈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이제 다 제 손님 바이어가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남미에 살다가 오셔서 너무나 미국은
보험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나도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보험회사 좋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미국은 변호사 좋은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아니 맨하탄 그 빌딩의 주인이 누군지 가만히 봐봐. 보험회사, 러펌.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게 인발브 안 되고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안 살 돼. 수가 없잖아. 계약을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나와 내 법이잖아.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 예, 예. 자 이제 또 옆으로 샜어.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에 대한 게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타이틀 차지하고 에스크로하고 세틀먼트 차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 비용,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서치 이 비용이 또 다 들어가요. 결국은 바이어가 다 내는 돈이다. 바이어가 내는 돈이다. 아, 팔기만 해야 되겠네. 네. 옛날에는 좀 나눠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스하고. 좀 그게 약간 바이어 마켓이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한. 많이 낼 수 있겠죠. 진짜 지난 얘긴데 아까 왜 자기가 타이틀 꼭 사야 되냐고 타이틀 인슈런스 꼭 사야 되냐고 묻는다 그랬잖아. 그럼 안 살 수도 있어? 안 살 수도 있어. 랜더는 꼭 사줘야 돼요. 그 랜더 거는 사야지만 내 거는 안 살 수도 있어?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그럼 그래서 난 안 샀었나? 안 샀겠어. 거기서 드드드드드 해갖고 딱 냈겠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내야 되나 보다. 달래는 대로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왜 저 숫자를 못 보니까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저렇게 똑똑해지고 나서는 이제는 안 그러실 골치 줄 아파, 골치 아파. 아니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나도 사실 그동안 집거래를 꽤 여러 채 했는데 저거에 대한 기억이 잘 없단 말이야. 없는 게 변호사들이 대부분 미국 변호사고 막 설명을 해서 뭔가 사인을 다 하고 그냥 이 책이 저리 갑니다. 내가 사실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몰랐던 것 같아. 정확하게. 사실은 클로징 처음 하시는 분 가면 사인을 하세요. 안 하면 집 못 사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다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에이전트도 있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에이전트 만났잖아. 제가 그분을 흉내낸 건데 내가 말한 그 사람? 몰라 나 누군지. 그냥 한번 해봤어. 아니 진짜로. 아 그러시구나. 진짜로 그렇게 했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던데 나는. 아니 그래서 나는 그 하세요. 사람 다시는 안 한다고. 사인 야. 엄청 하는 거지 우리가. 내 타이틀 인슈런스는 옵션인데 지금 세미나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손님들 걱정이 먼저 되는 그렇지. 거지. 혹시라도 근데 그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지. 부동산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커미션, 예, 커미션 페이하는 부분이 이제 셀러가 아까 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다가 government recording fee, 인지대 등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recording fee, 그 다음에 GRMA fe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지아에서만 내는 거야. 10불밖에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예, 조지아 레지덴셜 모기지 액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GRMA라 그래서 조지아에서 융자를 받으면 10불씩 무조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져가? 조지아, State of Georgia에서 가져가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벌먼트라고 이게. 나 잠깐만 1년에 조지아에서 집이 몇 채가 거래될까? 어마어마하죠. 자기야 10만 채면 100만 불이고 그래. 100만 채면 1000만 근데 불이야. 융자인 경우에만 캐시는 다 대부분은 융자지. 그래 그렇지. 융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조지아가 돈이 남아 돌아. 근데 500불밖에 안 줬어. 본인은 10불밖에 안 되고 500불 받아놓고는 10불만 냈겠어 지금 조지아에 내가.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피가 또 있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텍스인데요. 텍스인데 이제 트랜스퍼 텍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나 아까 그거 이해 양도세인가? 양도세라고 하는. 양도세? 네, 트랜스퍼. 그러니까 오너가 트랜스퍼 되는 피잖아요. 이제 그게 1000불당 1불. 그러니까 이건 크다. 57만 5천이면 575불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게 있고 또 하나 텍스가 더 있어요. 융자인 경우에 intangible tax라 그래서 그때
이게 이름도 만들기 나름이야 지금. 인텐저블 텍스라서 융자인 경우에 이거는 1000불당 3불이야. 1000불당 3불. 되게 비싼 거잖아. 누가 가져가 이건 또. 요것도 이거는 카운티 콜트가 가져가요. 야 카운티. 여기는 인텐지블 텍스트 풀튼 카운티 클럽 오브 코트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텍스하고 인텐지블 텍스는 카운티 코트에서 걷어가는 거야. 아니 이름을 왜 거기다 인텐저블 내는 거야, 내는 거. 인텐저블은 만질 수 없다는 그렇지. 그래 내 얘기구나. 말이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형. 어쨌거나. 영어가 인텐저블. sorry.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는 인텐지블 텍스라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만져보지도 못한 세금이라는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텐저블하고 우리가 트랜스퍼 합치면 얼마라고 1000불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575불이고 아니 천불당이네요. 3불당이네요. 300불. 그러면 875불이지. 그렇죠. 800. 거기다가 우리가 또 매년 카운티 텍스 내지. 내지. 근데 얘네 왜 길도 안 고치고 난리야? 우린 전화 자주 해야 되겠다 길 고치라고. 우린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살죠. 오 마이 갓. 아니 그동안 눈에 안 보였었거든 그 세금이 지금. 나는 트랜스퍼 텍스를 내는지는 알았는데 어. 퍼센티지는 몰라. 그래도 회계사님이니까 좀 낫네. 내는 건 알았네. 그럼 텍스는 웬만한 텍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트랜스퍼 알지. 텍스는 그 사는 금액에 대한 거고 인텐저블 텍스는 론 어마운트에 대한 거고. 근데 로운 어마운트에 대한 거가 카운티가 가져간다는 것도 참 희한하다. 그지? 희한하죠. 그거는 논이 그러니까 뭐 바이어들은 내라니까 내는데 그렇지.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셨지. 와, 또 있어? 화날라 그래. 예, 이런 진짜 우리 누군가 가서 저기 뭐 가야 데모해? 되겠다. 가볼만해 뭐 누군가 좀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도 않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미셀레이니어스 한 거가 호모너즈 인슈런스를 이제 1년치를 먼저 선불로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HO에서 아까 뭐 벌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니시에이션 피가 또 꼭 그렇지. 한 번씩 그렇지. 들어가요. 그죠? 요즘 다 올라가지고 뭐 예, 그게 붙고요. 아니 그리고 가만 있어봐. 이니시에이션 피가 이사 들어가는 사람마다 내 그러니까. 처음 한 번 가입할 때 한 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 주인도 내고 나도 내고 그 다음 주인도 내야 된다는 계속 거네. 내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내니까 많이 바뀔수록 돈을 많이 걷어가는 그러네.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뭐 홈 워런티 보통 이제 저희가 오퍼 넣을 때 바이어 쪽 에이전트면 셀러가 홈 워런티를 들어주세요. To have a buyer's peace of mind 이렇게 이제 해서 뭐 홈 워런티 뭐 700불 뭐 이런 거를 그건 뭔데? 설명해 줘. 홈 워런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 보험이 이제 홈 인슈런스가 있잖아요. 불나면은 홈 인슈런스 있듯이 홈 워런티라는 거는 집에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플러밍 뭐 물이 어딘가에 새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리페어맨을 보내주는데 그 대신 한 번에 트립 차지가 있어. 그게 뭐 70불이든 100불이든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고쳐주는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수리 보험. 그러니까 1년치를 들어준다는 1년치를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바이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계약서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니면 바이어가 자자페이 해도 되고. 그렇죠. 그치.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다 돼서 클로징 때, 바이어는 얼마를 변호사한테 송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송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 끝나면 그 돈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는 셀러한테 와이어로 보내드릴까요? 체크로 써드릴까요?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이제 와이어로 해달라 그러면 와이어 피를 차지를 하고 보내드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로징이 끝납니다. 최근에 클로징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게 그 인플로이 확인을 하잖아. 인플로이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그 회사 쪽에 전화가 오는데 전에는 융자 시작할 때 뭐 전화해서 뭐 신작가가 거기 다니고 있습니까? 뭐 페이는 얼마입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사인하라는 이제 또 이 양식이 왔으면 지금은 내일이 클로징이면 오늘 와.
심지어 클로징 당일 아침에도 오더라고.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정말 스테디한 인컴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코비드 때문에 더 심해졌죠, 그게. 그 지난번에 서프라임 모게지 나고 나서 그게 뭐 한 달 전에 하고 그 사람이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많이 오잖아. 이메일로 와서 뭐 이제 베리피케이션 해달라고 이러면 깜짝 놀래. 클로징이 오늘이다. 이런 서류가 왔더라니까. 그래서 클로징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이제 사실은 이런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자기 그 다니는 회사 측에 뭐 HR이든 그 취급하는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게 그렇죠. 왜냐면 날라오면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당장. 제깍제깍 확인해서 사인해서 보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럼요. 얼마나 느린데, 미국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휴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다 집을 이제 사는 경우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런 걸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젊은 바이어들, first time home 바이어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한 번도 융자를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락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클로징 서류, 론 에스티메이트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 그래서 론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근데 이게 그 융자하는 론 오피서가 뭐 한국 분이시거나 이러면 조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할 텐데 빌더의 뭐 모기지, 프리퍼 랜더 이러면은 걔네들은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보내기만 하고 사인하라 그러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예문을 들어서 클로징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론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설명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론 오피서를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론 오피서가 정확한 론 에스티메이트를 좀 주면서 이 바이어한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빌더의 프리퍼 랜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해보니까 되게 불편한 손님을 불편하게 근데 만드는 그 프리퍼드라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쓸 필요는 없잖아. 쓸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요즘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클로징 코스트도 대주고 하니까 이자도 좀 싸게 해주고 안 쓸 수가 없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융자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그 방송이 추구하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돈나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기가 좋은데 그분이 여러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돈나가 아니신 분이 오시면 원래 남자들 많은데 여자 한 명은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여자들 많은데 남자 한 분은 못 하신대. 아니 엘리베이터를 내 친구가 옛날에 결혼을 그 이제 무슨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증권 회사가 배구단을 가지고 있었어. 거기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배구 선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결혼식에 오는데 이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배구 선수들이 꽉 찬 거야 엘리베이터에. 만약에 12명이면 11명이 배구 선수에 나 하나인 거야. 근데 배구 선수들이 키가 엄청 크더라고. 남자 배구, 여자 남자 배구단이야. 좋았겠다. 근데 유명한 선수가 있는 유명한 선수 그리고 배구 선수들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얼굴도 하얘. 거기는 실내기 때문에 희한하더라고. 배구 선수들이. 얼굴도 하얘. 나는 농구 선수는 키가 클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배구 선수는 그렇게 큰지 사실 몰랐어. 무슨 증권 이제 유명한 증권 회사에. 그래서 탔는데 정말 핑크색을 입은 나만 여자야. 진짜 핑크색을 입고 가서 결혼식이니까. 근데 남자들은 뭘 입고 왔겠어? 새까만 양복을 입고 왔잖아.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서 있었거든. 내가. 근데 만약에 핑크색 11명이 있는데
까만색 양복이 탈 것 같아, 안 탈 것 같아? 못 타. 올려보내. 그냥 걸어가. 못 타. 그러니 우리 같은 아줌마 돈나들 사이에 지금 남자분이 오시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아줌마랑 상관없을래나? 더 무서워. 아, 그런가요? 조이스 거기서 나와봐, 삐리삐리. 나 어제 어떤 손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세상에 성별이 3개가 있대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하나는 아줌마. 아니, 저 아줌마 지금 고려시대 얘기를 하시는 아, 나 처음 들었는데? Did you heard about it? No. 맞아. 조이스가 처음 들었으면 됐어. 저도 처음 들었어, 어제. Oh my God. 그래서 어디라고 그랬어? 어? Where do you belong? 우리는 또 하나의 성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아줌마 성이야. 억울한 건 결혼을 안 해도 아줌마야. 싱글 레이디. 나이가 조금 들으면 결혼을 안 해도 아줌마야. 근데 언니가 아줌마 싫어하잖아. 우리 싫어요. 싫어하지. 조이 싫어하는데 아니 문제가 그거다. 언니 이거지. 좋은 거야, 그거 아줌마는. 좋은 거야. 누가 좋다고 define 해? Who defines it? 안 좋으니까 그만큼 스트롱한 거야. 스트롱. 안 좋아서 3개 된 지 벌써 알았어. 그런 거야. 여자들이 우리를 킥아웃했잖아. 진짜. 근데 이 정도 설명이면 사실은 충분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할 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네.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로 알아듣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셀러 거 따로 자르던 그러니까 셀러는 뭐 몇 개 없으니까 바이오 거 따로 잘라서 하든 아니면 또 융자 할 때 같이 또 한 하든. 번 얘기하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댓글에다가 뭐 401k 설명해 주세요. 뭐 IRA 설명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가지고 그걸 다 이해 안 되실 이해도 안 거예요. 돼요. 네. 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보여드려 가면서 설명해도 이해 안 되시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더 안 되시죠. 그런데도 많은 댓글에서 이제 우리 애시청자들, 구독자들께서 뭐라 그러냐면 쉽게 설명해 줘서 좋다. 그건 은숙 언니가 우리 최 대표님이 잘하시니까. 아니지 우리가 왜냐면 에피소드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일들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책에서 읽고 얘기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나도 잘했다고 해서 고마워. 그래서 알아듣기 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머니돈나를 시작한 목표가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subscribe도 구독입니다. 우리 구독 이거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화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빵빵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구독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찐팬이라고까지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에피소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좋은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